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산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최종 확정됐습니다. 관련 내용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구체적인 계약 규모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산업계에서 K2 전차 수출에 약 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액만 놓고 봐도 최대 규모예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경제 여건이 안 좋고 수출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좋은 소식입니다. 네. 국내 이제 방산업체,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이죠. 방위사업청하고 폴란드 정부가 이제 그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K2 전차 대상으로 해서 67억 불 그 2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미 2022년 7월 달에 1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요. 그때 당시도 K2 전차 180대 수출 똑같은데요. 그 당시하고 조금 달라진 거는 현지 생산이라든가 기술 이전, 그다음에 유지 보수까지 포함해서 수출 금액이 더 높아진 거죠. 그때 4조 5천억 정도 됐는데 한 2배 정도 증가한 걸로 평가됩니다. 네, 지금 살짝 짚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1차 계약 때와 2차 계약 때 어떤 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달라지게 되는지 좀 짚어주세요. 예, 이제 1차 때는 그 현대 로템이죠. 현대 로템이 K2 전차 180대를 그 완성된 제품으로 예. 수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말 그대로 현지 생산 비중을 늘렸습니다. 현지 생산 그 180대 중에서 117대 네. 현대 로템이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현지 그 폴란드 방위 업체가 생산하는 게 63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차에서 했던 현지 제품 현지화 예. 맞춤형 전략을 좀 더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도 기술 이전이나 유지 보수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그 현지 그 업체의 수출 수요가 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찌됐든 1차 때는 완제품을 수출을 했다면 지금은 완제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 우리의 노하우, 방위 시스템을 쉽게 말하면 방산의 시스템을 수출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 K방산 검증된 성능, 빠르고 정확한 납기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세계에서 K방산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능이 이미 검증이 됐죠. 우리나라의 그 K2 전차 외에도 예. K9 자주포 이미 이제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가 이런 북한의 어떤 장사정포에 대응한 그런 그 요격 능력이 검증이 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주요 국가들도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에 대한 수준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맞춤형 현지화 전략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그 우리나라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런 주요 국가들은 기술 이전이나 유지 보수에 그렇게 초점을 두지 않고 완제품 생산에 이제 주로 이제 예.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그 유지 보수나 기술 이전까지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상당히 선호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예. 유럽 주요국들이 이제 방위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가 최근에 이제 방위비 지출 GDP의 5% 수준으로까지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K 방산에도 이게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밝혔다시피 우리나라 그 수출 주요 품목으로 방위 산업 품목들이 이제 수출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예. 좀 개선해야 될 거, 그러니까 주목적으로 예. 우리가 좀 그 확대하기 위해서 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거는 이제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대통령 직속 체제로 만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범정부 협력 체제 이런 것도 이제 구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욱이 또 이제 우리나라 그 방위 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R&D에 대한 세액 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금융 네.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도 현지화 생산하고 맞춤형 지원 전략에 좀 더 방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K방산의 위상이 날로 좀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 좋은 소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가 관련해서도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말 요즘에 하기가 좀 겁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가 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인 건가요? 체감할 때.
예, 일단은 한국은행에서 그 물가 상승 목표율을 2%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를 넘어섰다는 거는 한국은행의 그 물가 목표를 넘어섰다는 거죠. 예. 상당히 이제 한국은행이 좀 바빠졌다 생각이 되고, 참고로 그 7월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6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래서 네. 2.2%거든요. 그러니까 2.2%라는 거는 올해 1월 달에 2.2%였다가 5월 달에 2% 안쪽 1.9%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좀 안정화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2.2%로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름철 여러 가지 그 폭염을 앞두고 이런 그 먹거리 가격들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좀 경고 메시지가 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고 메시지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많이 올랐던 건가요? 예, 요번에 그 6월 그 소비자 물가 2.2% 상승에 기여했던 부분은 가공식품 가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라면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6.9%, 네. 그다음에 빵 6.4%,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많이 먹는 커피죠. 예. 커피가 이제 12.4%. 그다음에 이제 뭐 햄, 베이컨 이런 품목들 8.1%. 네. 그다음에 이제 수산물 가격도 많이 그러네요. 올랐어요. 그래서 네. 고등어, 조기, 오징어 이런 가격도 올랐는데 특히 예. 고등어는 16.1%까지 그러니까요.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먹거리 중에서 뭐 상추라든가 시금치 같은 이제 그 잎새 품목들 예, 예. 그런 품목들이 이제 폭염이나 어떤 장마로 인해서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가격들이 이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조금 더 좀 위험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상대적으로 이번에 가공식품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4.6%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전체 평가하는 예. 73개 품목 중에서 60여 개 품목이 다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관리에 좀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먹거리 물가 상승하면 외식 물가 덩달아 뛰게 마련입니다. 근데 곧 휴가철입니다. 정부가 일단은 13조 원 규모의 소비 쿠폰 풀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물가가 더 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 가공식품이나 주로 먹거리 그 상품에 대한 그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예.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상품 수요에 대한 그 구매력 확대에 따른 예. 어떤 구매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러한 그 먹거리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그다음에 중앙은행에서 물가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